네, 반갑습니다, 리더님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인데, 2025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마지막 날에 특별히 이렇게 중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진욱 대표님, 그리고 김기준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정말 쉽지 않거든요. 호스트 봉사라는 게.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또 사업 성장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줌을 열어주신 이진수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화면 공유를 해놓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S&P죠. 뭐 사업 성장 노하우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노하우는 아니고 제가 무슨 노하우까지 전수할 만한 그런 인물은 못 되고요. 우리 UTL에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훌륭하신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들의 또 이렇게 사업 성장 노하우를 들으시면 되게 우리가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좀 막혔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좀 막히네, 성장이 안 되네 했을 때 또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제 스스로 많이 또 이제 반성했던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제가 그 S&P 하면은 꼭 이제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S&P는 어떨 때는 나한테 하는 얘기라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떨 때는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또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찔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듣다 보면 지금도 그래요. S&P 강의 듣다 보면 좀 찔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저거 내 얘기를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하는 거야, 우리 스폰서님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S&P를 보통 본인 파트너 리더님들 앞에서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그래요. 저는 생전 본 적도 없는데 그죠, 형제 라인 그 리더님께서 야, 저 서평석 강사님 또 어떻게 내 얘기를 알고 저기서 할까, 우리 스폰서님 전화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저 얘기는 내 얘기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는, 가끔 우리가 이제 이런 S&P를 듣다 보면은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저 얘기는 내 파트너가 좀 들었으면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우리 스폰서님이 들었으면 싶은데, 이런 것들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다 나의 얘기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사실은 뭐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저 100년 만에 PD 가는 법이라고 하는, 되게 웃기죠, 제목이. 저희 제가 일요일 날마다 매주 홈미팅 비슷한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성공이 좀 간절하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지난달엔가 이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강의는 제 파트너 리더님들한테 그냥 했던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보면은 100년 만에 PD 가는 법 이렇게 적으니까 어떤 분은 아이, 스폰서님 저 빨리 PD 가고 싶은데 무슨 100년 만에 PD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냐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100년 만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빨리 가겠죠, 이런 내용으로 했었고, 뭐 또 어떤 분은 저는 100년, 정말 100년 걸려서 PD 가겠다 하시는 분도 뭐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생애는 SD까지 마감하고 내 자식 대에서 PD까지 가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사업은 그 멤버십 사업이죠. 사람을 모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빨은 그죠, 씹으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라고 있는 것이라, 그죠? 웃을 때도 이렇게 항상 이빨을 내보이면서 미소 짓는, 늘 유쾌한, 그리고 텐션이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들을 내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는 뭐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듯이 늘 밝고 유쾌하고 그런 분 옆에 있고 싶지, 늘 찡그리고 짜증내고 하는 분 옆에 있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웃는 것들, 그리고 이제 늘 유쾌하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델 미팅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죠? 우리 뭐 파트너가 이제 리더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델 미팅은 당연히 그 스폰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고, 특히 또 강의장에서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장 도착하기 전부터 저희는 이제 월요일 날 강남센터, 목요일 날은 수원센터인데, 이제 막 걸어가면서 도착하기 뭐 한 100m 전부터 막 이빨을 열고 예, 이오 하면서 가요, 저도. 강의장 도착하자마자, 그죠?
하이 텐션 높여서 솔톤으로 안녕하세요 리더님들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끔 그때부터가 강의장 분위기가 좀 이제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애프터 때, 애프터는 정말 이거 그 간절함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강의 끝나면 이렇게 3, 4, 5 모여서 애프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을 공들여서 한 분의 그 이제 소비자를 그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체험 사례를 듣게 하고도 싶고 이런데 그분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죠? 여기에 있는 애프터 하는 예를 들어서 8명 있으면 이분들이 정말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초대한 이분이 좀 여기에서 비전을 봤으면 싶겠다. 이런 간절함으로 이렇게 삥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죠? 어떤 한 명이 인상을 팍팍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분은 초대하신 분은 정말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애프터는 나와 내 파트너만이 아니라 형제 라인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행사장은 당연하겠고, 그리고 늘 만나면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 명강사마들 우리가 늘 그 강의 때마다 오픈 강의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명강사님은 명청중이 만든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명강사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자리에 초청된 내 파트너들 그리고 내 사업 성장을 위해서 강사님께서 열정을 받아야 그 열정이 결국은 내 파트너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강사님께 열정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저도 이제 호스트를 이제 가끔 보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사업은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장 통해서 하는 사업이다. 시장에서. 그죠? 분위기 사업이거든요. 활기 넘치고 차라리 좀 시끄러워야 돼, 우리는. 근데 도서관처럼 조용한 데서 우리가 컨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리더님들 컨택하러 갈 때 시장으로 가겠어요? 도서관으로 가겠어요? 그죠? 도서관으로는 안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좀 시끌벅적한 사업이에요. 그럴수록 열정이 쏟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강사님께 열정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반응을 잘하고 정말 이게 저도 이제 강의를 이렇게 외부 강의 가다 보면 정말 조용한 데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저도 초대받아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를 열정을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오는 그런 데가 있어요. 정말 강사도 지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강사의 열정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나와 내 파트너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호응하는 것들, 조그마한 한마디 이렇게 같이 웃기도 하고, 뭐, 반응도 해주고, 그러면 강사님께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또 안에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노하우까지 다 풀고 가거든요. 그렇게 우리 UTL 그룹은 더욱더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호스트 역할이죠. 오늘 이진수 리더님은 이렇게 줌으로 하시니까 줌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길게 할 수 없고 막 이렇게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픈 강의 때, 제가 예전에 사실은 유니시티 하기 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25년 동안 저는 이제 설계 일을 했는데, 외부에 가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한 설계를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야. 고객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떨리니까 그때 스피치 학원 한 1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남 앞에서 쓰는 연습을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도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우리로 보면 이제 호스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호스트의 역할 가장 큰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분위기 띄우기.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강의장 그죠? 여기 열기를 끌어올려 놓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호스트 분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뭐 건방지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뭐 유티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하이 텐션 솔톤으로 해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 강의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거 또 하나는 강사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사님을 엄청 띄워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강사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가끔 가면은 우리가 이제 뭐 SMP 뭐 좋은 문구를 가지고 와서 강의 전에 뭐 SMP 비슷한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런 호스트분도 가끔 있거든요. 외부 강의 가보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강사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띄워주고 분위기 띄워주고 그게 그냥 다인 것 같아요. 그죠? 호스트가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그게 결국은
나와 내 파트너의 사업 성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폰서의 표정이 파트너의 성장을 좌우한다. 정말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폰서의 그 표정은 내 파트너의 역량 공급이 되지만, 그죠? 내가 강의장에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인상 쓰고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늘 고민하는 표정. 정말 내 파트너한테 농약 살포한다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개인 사생활을 이 강의장까지 또 가져올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다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을 건데, 근데 이건 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부부싸움 할 수도 있죠. 부부싸움 한 그 분위기를, 그 감정을 가지고 강의장에 오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의장은 또 강의다. 이런 것들을 되게 했으면 좋겠고, 예전에 이제 제가 부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아예 그런 게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어졌는데, 초창기 때 정말 많이 우리 싸웠어요. 부부 사업 하는데.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저희 엔드 사장님은 약간 그 가슴형이고 저는 머리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평생 따로 일하다가 같은 일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안 맞아서 사업 방향이.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런 경우도 이제 몇 번 있었죠. 그 시스템 데이를 가는데 같이 운전해서 이제 쭉 가다가 엄청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그 자리에 지금은 이제 유니시티 제품 먹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성격도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욱하는 게 있어서 중간에 차를 탁 버려놓고 나 집으로 갈 테니까 알아서 혼자 가,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 보면 좀 망나니 같죠. 그래 간다 하고서 집에 못 갔죠. 지하철역에서 또 전화 오기만 기다리고 또 속 좁은 남자처럼. 그래서 전화 와서 다시 타고 같이 이제 시스템대를 다시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는 아무 말 안 해. 서로 싸웠기 때문에. 그런데 시스템데이 그 행사장에 도착해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죠, 활짝활짝 웃고, 그죠, 그렇게 하고서 또 다시 돌아올 때 또 싸웠으니까 또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런 게 어찌 보면은 또 그 자리는 또 사업이니까 가는 동안에 부부가 싸운 거는 부부 싸움이지, 거기는 내 파트너, 그리고 또 어찌 보면 형제 라인의 사업까지도 나의 표정 하나, 나의 말투 하나가 그 사업까지도 내가 망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사생활과 사업은 이렇게 엄격히 구분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거 내 성장을 가로막는 말들이라고 해놨잖아요. 우리는 스폰서가 다가가기 편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는 또 파트너가 다가가기 편한 또 스폰서가 돼야 되겠죠. 같은 얘기인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HACC라고 예전에 우리가 참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많이 쓰진 않는데, 되게 스폰서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HH, CC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다 나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스폰서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나의 성공을 나보다도 더 간절하게 바라는 분은 스폰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뭘 한번 해보라고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스폰서님이 내 위치를 모르겠어요. 나의 그 성장 과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런 걸 해봐야 성장하기 때문에 스피치도 한번 해보라고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뭐 콜드 컨택도 리더님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막 이렇게, 그죠, 왜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왜요? 이렇게. 그리고 또 그죠, 아닌데요? 이렇게 농담인 것 같은 말투로. 근데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스폰서님이 이렇게 다음부터는 그런 말 해주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나는 천천히 갈게요 스폰서님, 뭐 이런 것들, 그죠? 우리 사업은 사실은 김칫국 마시는 사업이거든요. 밖에서는 우리가 김칫국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사업은 안 그래요. 그냥 김칫국 마시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외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2026년 11, 12월에 PD가 아직 되지 않을 것 같아. 멤버를 봐서는. 하지만 그래도 외치는 거예요. 2026년 11, 12 서평석 PD 화이팅! 그런데 PD 못 갔다고 그래서 누가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일단 김칫국을 마시고 가는 사업이에요. 그게 RVD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막 저도 사실 이런 형이었거든요. 머리형이기 때문에 막 계산을 해봐요. 멤버 계산해보고 매출 계산해봐서 나는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냥 천천히 갈게요. 이런 것들. 그러면은 스폰서님은 그 손을 끌을 수가 없어요. 그, 어, 신발끈을 동여매고 달릴 준비를 한 상태에서
스폰서님 얼굴만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파트너. 저 끌어주세요, 스폰서님. 그런 파트너. 스폰서님이 그 손잡고 막 뛰어가고 싶겠죠. 그런데 어떤 파트너는 그냥 들어 누워서 그죠? 아스팔트 바닥에 들어 누워서 저는 안 갈래. 천천히 갈래 하는데 그 파트너의 손을 잡고 스폰서가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옷이 다 찢어지겠죠. 그 다음에 막 살이 헤어지고 피가 나겠죠. 파트너가 상처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천히 가겠다는 파트너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파트너가 상처받고 나와의 스폰서십, 파트너십, 관계십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폰서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어찌 보면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은 좀 하지 않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스폰서님 저는 천천히가 아니라 차근차근 탄탄하게 한번 가볼게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탄탄하다는 얘기는 천천히라고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탄탄하게는, 그리고 어떤 분은 탄탄하게가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년 만에 탄탄한 게 쌓여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요, 불과 1개월 만에 그 탄탄한 멤버십, 탄탄한 마인드가 쌓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 하나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거죠, 이거. 저기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그죠? 정말 위험합니다. 스폰서님이 감히 말조차도 건네기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한번, 사장님, 리더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럴 때, 스폰서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죠? 저는 저의 방식 있어요. 정말 스폰서님 다가가기 힘들죠. 정말 느립니다, 사업 속도가. 예전에 제가 시니어 디렉터인가? 한 뭐 7, 8년, 7년, 뭐 6, 7년 전에 얘기겠네요. 그때 이제 SMP 강의를, 그때는 현장 오픈 강의에서도 SMP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장 강의에 거의 SMP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거의 사업 설명 위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다이아몬드 대표님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초보 시절에 스폰서님들이 뭐 할 때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습관적으로 몇 번 했대요. 많이 한 것 같지는 않대요. 근데 다른 형제 라인이나 오히려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장이 잘 되는데 본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불과 한 1년 전? 그때 자기가 한 말들이 이게 딱 떠오르더래요. 스폰서님한테 했던 얘기가.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스폰서님들이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 스폰서님들께 본인이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스폰서님, 옛날에 제가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정체가 되는 것 같다. 지금부터는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세요. 그 이후로요, 엄청나게 성장해서 내가 다이아몬드까지 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들께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은 좀 아예 입 딱 잡고 채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업자끼리는 사업 관련 대화만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죠? 다 시종일관 유니시티 얘기만 하겠나요? 뭐, 그죠? 기승전 유니시티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업하러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가끔가다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생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드라마 얘기, 뭐 정치 얘기,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우리 여기 저는 우리 그 UTL 그룹의 윤리 강령을 되게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기 6번에 보면은 유니시티 사업에 자신이나 가족이 하는 사업, 하는 일을 권유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개인적인 하는 일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부업자들. 그러면 이런 게까지 연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적인 얘기, 정말 위험하죠. 그죠?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족이 하는 일을 권유한다. 여기 보면 심지어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시스템에 제외시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업, 이렇게 특히 사업자 파트너 사장님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되도록이면 거의 80%, 100%는 할 수 없지만 8, 90%는 사업 관련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사업에 관련된 또 상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사업은 사업의 논리로 풀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의 구조를 망각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우선시 되는 순간 사업은 정체된다라고 제가 했는데, 이건 사업이거든요. 우리 대표님들이 그 강의 내용도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은 다 사업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제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기서 어떤 친목 모임을 하러 온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냉정하게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화 하나도. 근데 어떤 따뜻함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갈구하는 분들. 사업은 근데 사업을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냉철해질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의 사업 성장에 집중하라고 해놨잖아요. 이 사실은 따뜻해야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면 다 따뜻해져요. 배고프면 따뜻하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내 파트너 따뜻하게 내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안아줘도요. 그 파트너가 배고프면 여기 사업하러 왔는데 돈 벌려고 왔는데 돈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은 힘들어지죠. 우리 파트너는요, 사실은 파트너가 원하는 것은 따뜻한 굶주림이 아니라 냉철한 포만감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활성화돼 분위기도 좋아지죠, 사실은. 그래서 파트너의 사업,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좀 차갑지만 어떨 때로는 거기에 오히려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말은 하는 사람이 아닌 듣는 사람 몫이다. 우리가 말은 그렇대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네 명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 저 포함 다섯 명이 모여 있는데 저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네 명이 각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한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더 좋게 받아들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혼자 오해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분은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하는데 절대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혼자 누워서 기와장 탑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상상의 나라를 펴지 말라. 그러니까 팩트 있는 대로 상대방이 말하면 그 말한 대로만 그냥 들으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내가 혼자 나의 기준으로 꼬아가지고 자꾸 상상하다 보면은요 그 말이 계속 부정적인 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었던 말은 이제 듣는 걸로 이제 끝내고 그 팩트에서 딱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혼자 상상하지 마라. 근데 더 위험한 거는 내가 상상한 거를 저 스폰서님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안 한 건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혼자 상상해서 왜곡해서 그거를요 또 전달하시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본인의 파트너한테 저 스폰서님 저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 그 파트너한테 또 내가 농약을 살포하는 거예요. 내 파트너의 사업 성장도 안 되지만 결국은 나의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PMC 때 꼭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항상 스폰서의 긍정적인 얘기만 파트너에게 해주고 또 내 파트너의 긍정적인 얘기만 스폰서에게 해주라고 하는 우리 스폰서십 파트너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 주시면 우리가 되게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귀,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귀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입으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귀를 가지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반드시 우리 사업 성장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또 미팅에 매번 듣는다 그죠. 지각은 가난한 자의 습관이래잖아요. 더 무서운 거는 내가 하는 거를 보고 또 파트너가 따라하거든요. 음, 강의장애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게 근데 그 강의를 11시에 하면 어 11시 막 40분에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불가피하게 가정에 급한 일이 있거나 그때는 뭐 30분, 40분 늦었다는 얘기는 급한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 5분, 10분, 15분 다 그 안에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패턴이라는 거는 이 반복되기 마련이라잖아요. 그 한 번 몸에 이 습관이 들여지면 잘 안 바뀌어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 습관을 들이느냐, 패배자의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도 되게, 근데 하나하나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데, 그리고 신용을 평가하는 가장 경계적이고 확실한 척도는 시간을 지키는지 여부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특히 네트워크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분이 정말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평가하는 거는 그냥 시간이 가장 확실한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팅, 우리가 메인 미팅, 우리는 11시에 많이 하잖아요. 또 저녁에 7시 반 그런 미팅에 꼬박꼬박 미리 와서 뭐 한 10분, 20분, 뭐 15분, 20분 먼저 오면 되게 좋겠죠. 이제 넬슨 해군제독 이런 말을 했대요. 내 인생의 모든 성공은 항상 15분 일찍 시작한 덕분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강의장도 뭐 한 어떨 때는 한 30분 먼저 오면 되게 좋죠. 그때는 이제 스폰서님이 먼저 와 계시면은 그 스폰서님의 시간을 내 거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 30분 동안 스폰서님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먼저 와 있으면 스폰서님 딱 와 계시기 때문에 같이 상담도 하면서 그게 결국 내 사업 성장을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강의장도 먼저 오는 그런 습관이 결국 성공 습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통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 그 손가락 빨고 있죠. 네, 오른쪽은 턱 괴고 있죠. 요 학생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나머지는 막 손 들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뭐 물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그런데 전날 S복습 한 게 없어요. 대답할 게 없기 때문에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S복습을 한 학생들은 물어볼 것도 되게 많죠. 우리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뭔가를 한 사람은 스폰서하고 상담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스폰서와 항상 사업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그 파트너는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파트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물어볼 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 그 소통은 우리가 파트너에게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상담 같은 거 우리는 어떤 그 습관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봐오면서 우리가 살아왔냐면은 특히 우리 시대에는 많이 그랬거든요.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서평석 학생 자 끝나고 점심시간에 그 교무실로 좀 오세요. 제가 선생님이 좀 상담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하면은 무섭죠. 내가 뭐 선생님한테 혼날 일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뇌리 속에 박혀 있대요. 우리는 특히 우리 세대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스폰서님이 상담 좀 할까요? 리더님 하면은 뭔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담은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님들은 이 상담을 해주고 싶은 게 되게 있어요. 이만큼 막 목까지 차오르더라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이 그 먼저 스폰서님께 뭐 이런 게 좀 답답한데 좀 제가 어떤 걸 개선했으면 좋겠까요 하면은 또 같이 상담을 이루어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산치기 위험하죠. 음,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파트너가 불과 많지도 않은데 뭐 한두 명 나왔을 뿐인데 요 파트너는 내 거야. 그죠? 내 친구야. 그리고 스폰서가 다가가는 걸 딱 차단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내 파트너의 사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고요. 진짜 이게 농작 살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각종 영양분들, 우리가 그 건강 강의 시간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60종의 미네랄과 그죠? 16종의 비타민, 뭐 12종의 아미노산, 3종의 필수 지방산이 필요하다. 그 영양분들이 다 스폰서님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물론 훌륭하지만 우리 스폰서님들이 가지고 계신 각자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 장점을 내 파트너가 영양분을 받아야 내 소중한 내 친구, 내 소중한 내 언니, 내 동생, 그죠? 가족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께서 영향을 내려줄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또 이제 가끔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산치기와 연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연결을 하라고 하니까, 우산치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스폰서님하고 다 연결만 시키고 자기 쏙 빠진단 말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이 파트너는 또 내가 키워야 되는, 결국은 나의 파트너단 말이에요. 우리 스폰서님의 영양분을 받되 결국 내가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죠. 그래서 우산치기와 연결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되게 좋겠어요. 제가 그 구글에서 찾다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제품을 1년이나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런 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단순한 소비자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사업자도 뭐 가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이 감동의 유효기간이 짧대요. 우리가 가끔 나를 되돌아보면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되돌아보면은 불과 6개월 전에 8개월 전에 막 감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이런 제품이 다 있냐고. 생전 처음 보는 먹어보는 제품이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않냐. 막 감동을 해. 살 빠졌다고 혈색 좋아졌다고. 근데 그런 감동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1년만 딱 지나면 다 까먹어. 그리고 다른 게 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좋아졌으면 유지하는. 근데 제품을 1년이나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1년이나 먹었다는 거는 뭔가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보통은 파트너 사장님 있는 분들은 잘 하질 않으신데,
형제들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그죠? 제품값,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 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쓰던 돈을 내가 아팠던 때를 생각하면요, 되게 감사한 거죠. 이런 말들이 결국 내 사업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의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지 마라. 이게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 물론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트워크라는 건 결국 멤버십 사업은 엄청 빨리 갈 수는 없죠. 차근차근 탄탄하게 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사실은 쉬운 게 어디 있나요? 우리 유니시티 말고 뭐 식당을 하나 김밥집 하나 차려도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못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또 이런 분들 있죠. 뭐 우먼스는 알이 너무 큰 것 같다고. 사실은 저는 이게 되게 불만인데 제가 먹는 맨스는 요만하거든요. 부러워 죽겠어. 이만한 커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동조할 때는 그분은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포용을 많이 하는 분들이 가끔 그래요. 내가 파트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딱 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거북스러운가.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 포용하는 느낌으로, 아, 그런 것 같아요. 파트너 사장님 맞아요. 그런데 이 파트너의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는 순간 그건 사실이 돼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나쁘지 않게 아니요, 사장님.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장님의 타이밍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함께 손잡고 성장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을 해주셔야 그 파트너 사장님이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스폰서가, 맞아요, 사장님. 우리 사업 뭐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 파트너 사장님은 저만 만나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제가 그 파트너 사업 성장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또 형제라인 교류 정말 또 중요합니다. 어, 리더는 내 파트너 챙기기도 바빠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형제라인 교류는 사실 바쁜 분들은 이 교류할 틈도 없어요. 예전에 저희 유미수 리더님이 저한테 늘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형제라인 다른 그룹 얘기하면 자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대요. 막 근데 이렇게 막 옆에서 막 얘기를 해. 근데 자기는 그 사업하기 바빠서 그 관심도 없대요. 그죠? 형제라인이 무슨 관심, 물론 어떻게 사업하는지 그게 나에게 도움될 때는 이게 벤치마킹 차원에서는 좋지만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사업이 좀 정체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좀 성장이 안 되는 사람끼리는 같이 이렇게 모여 있고 강의장에서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유로는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분들끼리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저쪽 형제 라인을 보면은 사업이 엄청 빠른 것 같아서 거기 가면 뭐가 소외된 것 같고, 근데 같이 성장이 안 되는 사람끼리 있으면 서로 위로받는 것 같고, 근데 거기는요 계속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계속 안 되는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아 맞아요 사장님. 그래서 이러다 보면 계속 서로 집에 가게 손잡고 집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사업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 스폰서 옆에 있어야 돼요. 강의장에서도 내가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성장하는 스폰서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기라는 거를 되게 믿거든요. 인간에게는 어떤 기운이라는 걸 있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그 기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자 옆에 있어라.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한 사람들 안에 함께 있어라. 그래서 우리 유니시티 안에 있으면 그냥 있기만 해도 건강하잖아요. 강의장에만 꼬박꼬박 1년 다녀도요. 거기서 주는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먹었는데도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들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하는 스폰서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좀 더 성장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실제 들었거든요. 같은 사람인데 왜 말도 못하게 해요, 이거. 형제라인끼리 말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인데 누가 말을 못하게 합니까? 말은 하는 거죠. 인사 정도 하고, 그죠? 잘 지내셨어요? 뭐 악수 정도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인 얘기들. 깊은 얘기 할 일이 뭐 있어요? 형제라인이 뭐 저한테 뭐 도움 줄 일은 없어요. 우리는 각자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그럴 때일수록 더 함께 하셨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리강령에도 있지만 여기는 없는데, 윤리강령에 그저 시스템을 제외한 그 사업자하고는
특히 교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 그나마 이렇게 스폰서님이 잡아줄 기회가 있는데 시스템에서 벗어난 파트너는 스폰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인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 사업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절대 교류하지 마세요. 시스템에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내가 시스템에 안 나왔기 때문에 형제 라인들하고 교류해봤자 나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났는데 그 유니시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이 안에 있을 때는 늘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그분도 떠난 다음에는 나를,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의 행위를 합리화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떠났는데, 유니시티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만 떠났어.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스폰서가 뭐가 안 좋아서 떠났다느니, 유니시티는 뭐가 안 좋아서 떠났다느니, 그러니까 당신도 이리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시스템에 벗어난 그 형제랑이라고는 아예 전화번호조차도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부산에 가서 이제 이런 SMP 하면서 했던 얘기가 기억나서 넣었는데, 우리가 낫을 이렇게 갈잖아요. 예, 농부들이. 이 낫을 이렇게 열심히 가는 이유는 뭘까요? 숫돌에. 그죠? 헬날이 날카롭게. 이게 별을 베기 위해서 가는 거죠. 낫을 가는 이유는 목적이 명확해요. 별을 베기 위해서 그래요. 낫 가는 그 날카로운 낫을 막 돌아다니면서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자랑하려고 우리는 낫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강의장애가 시스템은 그냥 기본이에요. 우리가 그 일주일에 2번씩, 뭐 어떤 분들은 형제라인 강의 우리 그룹에서 요즘에 많이 가는데, 우리 그룹 미팅 떠나서 그냥 형제라인 뭐 수원 DSC, 뭐 강남 DSC, 선릉 DSC 있으면 그냥 막 다 찾아다니면서 인천 DSC 뭐 강의를 듣게끔 하거든요. 그거는 강의를 뭐 일주일에 5번 들어도 그거는 그냥 낯을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업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스템에 참여하고 강의장에 가고 1박 2일에 참여하고, 그죠? GLIC에 가는 거는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 그 자체가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업은 뭐예요? 알리는 거죠. 우리 정보를 알리고, 그분이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들고 우리 제품에 감동하게 만드는, 그게 사업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강의장에 오는 자체가 사업인 걸로, 그죠? 우리가 다이어리 건달이라고 하잖아요.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다이어리 들고 가서 그냥 노트만 딱 적고, 그 다음엔 딱 가서는 나머지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 영화 보다가 또 미팅 시간 되면 가서 적고, 나머지는 넷플릭스 영화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타는 것은 그냥 낯을 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게 낯을 갈아야 무슨 별을 베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에 참여하고 미팅에 반드시 참여하고, 그건 낯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체가 사업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원래는 보상 강사거든요. 그래서 SMP 할 때 이제 저는 보상을 꼭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도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상을 모르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상은 지도예요. 내가 성공으로 가기 위한 깃발이기도 하고, 회사와 나와의 계약서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 회원 가입을 하면은 회원 그 수첩이 와요. 옛날에는 직접 이렇게 수첩을 줬는데 지금은 이메일로 날라오는데, 거기에 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보상은 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당신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런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계약서를 던진 거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를 줬는데 회사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엉뚱한 방향을 하고 있어. 사업 성장이 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보상은 이제 SMP니까요. 오늘은요. 최소한 5레벨까지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라. 그 최소한 저로부터 5레벨까지 파트너 사장님들은 저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항상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들여다봐야 돼요. 마이비즈 내 5레벨까지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뭐 볼륨이 떴어. 그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네? 요 리더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이분이 어떤 소비자가 생겼을까? 관심을 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 또 윤리강령의 8번에 이게 있거든요. 이미 성장한 그룹의 뎁스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뎁스에는 들여다보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새로운 입수에 이렇게 집중하지, 이미 다 그 PD들이 있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콩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보지 않는데, 제가 이제 파트너 리더님께서 그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거기 처음으로 그분 이제 들어가 본 거예요. 지금 이제 다 바꿔놨지만 이름도 바꾸고 다 바꿔놨어요.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스폰서에게 찍혀라. 찍혀야 내가 성장한다. 그게 스폰서에 관심을 갖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스폰서는 열심히 하는 파트너한테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잖아요. 평생 안 보던 그 파트너의 마이비즈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분이 여기 2167이라는 OV가 떴는데 조직개발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은 받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 레그가 이게 렉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지금 바로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27만 8,25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오토시 110이고 본인이 545를 추가 구매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레그가 아니거든요. 여기 정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구매를 했으면 이분은요, 44만 2,100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려 차액이 16만 원이에요. 사업자지만 이제 초보 사업자이기도 하고 소비자는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16만 원이 아니라 내 파트너가 내 소비자가 단돈 1,600원이라고 할지라도 16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사업을 알아보는 소비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파트너의 이 마이비즈를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이렇게 뭐 구매를 했는지 제대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이 마이비즈 보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관심과 사랑을 좀 가지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우리 박수미 리더님이세요. 이제 좀 이따 스피치를 하실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1월 21일 날 저한테 이렇게 보냈죠. 수당 이렇게 받나고. 이제 소비자예요. 소비자인데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동생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만 원은 10만 원을 이렇게 오타로 친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3.3% 세금 떼고 44만 6,610원이고 96,700원. 비슷합니다라고 보내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 20일 날 이제 수당이 들어오잖아요. 이 이후에 이제 좀 더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파트너 사장님, 정선영 파트너 사장님 아직 소비자인데 얼마 받는지 궁금한 거죠. 그죠? 그걸 알아야 제가 사업 비전을 던질 때 어떤 식으로 내 동생한테 유니시티 사업 비전을 줄지를 고심하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스폰서님이 다 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또 거침없이 스폰서에게 질문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번 달에 106만 7,930원이 들어올 겁니다. 소득세 3%, 주민세 0.3% 띄고. 근데 이걸 가지고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소비자한테 미리부터 저는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거를 비전을 줄 수 있는 이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 박수미 사장님처럼 내가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업이 성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골드 디렉터를 달성했던 그런 우리 파트너 리더님이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면한다. 그죠? 대면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강의장에 잘 오시지 시스템에 앉는 분이 계세요. 시스템을 잘 안 타는 거죠. 그걸 보면은 파트너가 없어서 안 온대요. 저도 파트너 한 명만 생기면 스폰서님 꼬박꼬박 강의장에 올 겁니다. 그 시간에 꼬박꼬박 매일 미팅 참석할 건데 아직 파트너가 없어서 그렇대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파트너가 오거든요. 대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전업을 막 권장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보통 스폰서님들은 전업 하라고 안 해요. 어찌 보면 너무 섣부르게 하는 전업은 위험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아. 그런데 유니시티에서 300만 원이 나오면 전업하겠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100% 없어요. 저도 이제 그런 파트너들 많이 왔다가 갔거든요. 왔다가 가는 파트너들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3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유니시티에서 200만 원이 1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의 소득은 400만 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생활 수준이 400만 원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제 유니시티에서 2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럼 500만 원이 됐죠. 내 수준은 5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직업 300만 원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순간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결단결의. 근데 전업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전업을 할 때는요,
사생결단을 낼 만한 각오가 있어야 돼. 진짜. 내가 밤이고 낮이고 없이 뛸 정도 됐을 때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업이든 시스템이든 강의장이든 내가 뭘 생겨야 하는 게 아니다. 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꼭 마음속에 가지셨으면 좋겠고, 나의 경험은 그죠? 세상 어떤 권력자도 못 뺏어간대요. 경험이죠. 경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력은 결국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패에서 나오는 거고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제가 부업일 때, 2010, 제가 17년에 만나서, 저는 2018년 이때 19년 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제 저희 엔드 사장님이 그때부터 저는 이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이 끝나면 6시부터는 거의 뭐 어떤 때는 밤 12시, 11시까지 홈미팅도 진행도 하고, 그때는 보상 위주로 많이 했죠. 또 직장이 끝나면은 유니시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2대1 미팅도 그때 막 했어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업인데, 전업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또 저는 그 부사업자인데, 떨리죠. 하지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해봐야 경험에서 실력은 쌓이거든요. 그래서 홈미팅도 막 해보는 거예요. 후속도 해보고, 호정 관리도 직접 해보는 겁니다. 스폰서님께 다 이렇게, 넘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또, 스피치. 이 내적 성장. 스폰서님이 스피치를 해볼 때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스피치 뭐 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벌벌 떨어도 그 앞에 서서 앞에 나가서 벌벌 떨어도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이거 예전에 내가 스피치 학원 다닐 때 첫 강의에 늘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교육이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대중공포증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래요. 거의 99%는 다 대중공포증이 있다. 그 잘 나가던 김미경 강사, 이렇게 잘 나가는 그 강사님조차도 동기부여 강사님들도 다 대중공포증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아직도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대요. 그렇게 강의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해보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그냥 해보는 거, 벌벌 떨면서. 그걸 벌벌 떠는 거를 10번, 20번 하다 보면은 고요해지거든요. 호스트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 파트너 지금 사장님들한테 그걸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뭐 우리 지금 여기 미용실인데 우리 박다희 리더님도 요즘 호스트를 보거든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 알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냥 거부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스폰서님 해보겠습니다 하고 막 하는 게 너무나 대견한 거예요. 일요일마다 하는 제 홈미팅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실력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패한 경험은 결국 나의 자산이 되기도 하지만 내 파트너에게는 용기가 되거든요. 내가 실패를 많이 해봐야 나중에 어차피 내 파트너도 그런 실수를 할 거거든요. 100%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이 정도 성장한 스폰서가 리더님, 저도 옛날에 디렉터 때, 매니저 때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리더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파트너 사장님은 용기를 얻죠. 아, 우리 스폰서님도 일했는데 지금 PD가 되셨구나. 그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를 해봐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성공한 사람 해줄 말도 없어. 그래서 자꾸 실패도 해보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 행사 때 몰려온 단체 손님을 상대하느라 단골 손님을 무시하는 사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대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2년 내내 꼬박꼬박 오시는, 식사하러 오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오시는 손님이 계세요, 2년째. 그 손님한테 집중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때 어떤 그 식당에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몰려오겠죠, 당연히. 그죠? 지금도 우리 집 앞에도 얼마 전에 짜장면집에서 이틀인가 3일인가 무슨 짜장면을 뭐 500원에 파는 그때가 있어서 줄 서서 기다리죠. 근데 그 손님들은 그 행사가 끝나면 저도 그날 갔거든요. 따라서 손잡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그건 일시적인 손님일 뿐이죠. 나의 진짜 고객은 2년 동안 단지 일주일에 한 번일지라도 허름한 옷차림을 입고 그 자리에서 하는 식사하는 그 손님한테 집중하셔야 되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의 소중한 파트너, 한 명의 소중한 소비자. 그죠? 예를 들어서 1년, 2년 내게 오토십으로 드시는 소비자가 계세요. 그분에게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프로모션이 됐던 우리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막 몰려올 수도 있죠. 소비자 또 파트너 사장님도. 그분한테 신경 쓰는 일하고 내 소중한 소비자 파트너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판매 사업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람 계속 찾아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정성을 기울여서 제품의 감동을 갖게 하고 사업의 비전을 보게 하고 그런 사업인데 그 비전은 일시간에
한순간에 되지 않거든요. 내 정성과 사랑을 그분들한테 드렸을 때 결국은 내 멤버십은 커진다. 그래서 오래된 내 파트너 사장님, 내 소비자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려고 작정한 사람은 되게 만들 수는 없다.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성공 욕심 있는 내 파트너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그죠? 이거 보면 전 못해요. 뭐든지 못하겠, 안 돼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물론, 그, 이렇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실 뭐, 사람, 고쳐서 못 쓴다고.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거기에 내 에너지를 너무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그 파트너 사장님들, 우리가 뭐, 물론 너무나 입수가 많으면,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도 있지만, 두 명의 파트너가 있다고 해도요, 정말로 성공 욕심이 있는 파트너가 있거든요. 그분에게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분에게 집중해서 성장을 시키면 요 다른 파트너도 그걸 보고서 뭐 시기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기 질투는 좋은 거거든요. 그죠?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파트너에 대해 집중해서 더 성장시키는.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부정적인 그런 소비자 파트너에게 집중하다가 내 에너지를 다 뺏겨서 늘 매가리가 없는 그런 파트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 욕심이 있고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소비자한테 집중하고 성공 욕심이 있는 그런 파트너에게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제가 이제 1시간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 맞추려고 딱딱 시간 봐가면서 잘 맞추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를 벼랑 끝에 모으라고 그랬잖아요. 간절함. 이거 제가 PMC 때 사업가의 자세 때 꼭 늘 하는 얘기인데, 간절함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트워크를 요즘에는요, 되게 잘 나가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도 네트워크를 많이 하려고 하고, 뭐 옛날 그죠? 다단계, 불법 다단계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해서 어떻게 인생 역전해볼까? 그거 불법 다단계들. 우리 회장님이 한 방에 성공하는 없다고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일확천금. 그게 불법 다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지를 알아. 아니거든요. 간절함은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나는 노후가 다 돼 있어. 해도 또 다른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파고 싶어 하면 내 스스로 벼랑 끝에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다른 간절함을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때로는 그 간절함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부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가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요인으로 됐든 내가 간절해야 돼. 우리 사업은 간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간절함을 다 돈으로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해야 앞만 보고 뛰어가죠. 나를 벼랑 끝으로 딱 몰아놓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는 잘 나갈 때 하는 거라고. 그죠? 사실은 교토상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현명한 토끼, 영리한 토끼는 항상 굴을 3개 파놓는데요. 여우가 이쪽으로 싹 잡아먹으러 가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들으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근데 굴이 하나밖에 없는 내 노후 준비가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토끼는 여우가 딱 들어오는 순간 잡아먹힌대요. 그래서 항상 3개씩 굴을 파놓는 유니시티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스스로의 나의 위치를 간절하게 자꾸 벼랑 끝으로 그죠? 나는 다 살만해. 먹고 살만해. 노후 준비 돼 있어. 그래도 어차피, 아니, 안 할 사람은 상관없죠. 유니시티가 아니고 내가 뭐 저기에서 뭐 마트를 잘해서 잘해.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굳이 여기서 물을 흘릴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래? 그래도 유니시티에서 나의 권리소득은 좀 다른 거니까 여기서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내 스스로를 간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되게 오늘 좀 건방져 보이죠? SMP라 그래요. 제가 뭐 다 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되게 부족합니다. 지금도 계속 뭐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강의들을 그렇게 제가 이제 다 왔는데, 지금 강의들은 서평석 사장님, 뭐 내가 봤을 때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찌 보면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때로 이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계셨으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다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UTL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떤 대표님께서 한 4년 전에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아요. 제가 이제 가끔 식사도 하는 대표님이셨는데, 메가월드 쪽 대표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서평 사장님, 그분이 실제 그래요. 저는 형제 라인 잘 되기를 되게 응원하는 사람이다. 근데 실제 그게 느껴지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형제 라인이 잘 돼야 내 사업이 잘 된다. 유니시티가 잘 나가야 내가 잘 나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업계 5위잖아요, 현재는. 근데 1위까지 가면 더 잘 나가겠죠. 사람들이 막, 유니시티 잘 나간데 지금도 사실 대단한 거죠. 100개가 넘는 업계 중에 5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떵떵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니시티가 5위가 아니라 막 80위, 90위까지 떨어졌어요. 내가 컨택하고 싶어서 유니시티 사업 한번 해보자 그러면 유니시티가 뭐 하는 데인데?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업계 5위까지 오게 된 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파트너, 아니 형제 라인이 잘해서 그래. UT는 당연히 잘해서 그런 거고요. 메가월드가 잘해서 또 뭐 우리도 개인적으로 막 그룹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니비전이 잘해서 뭐 다 잘해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또한 저도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이건 많이 그 말씀 드려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형제 라인이 있잖아요. 크게는 UTL이지만은 더 크게 보면 메가월드도 제그 형제 라인이고 또 작게는 우리 채태원 그룹 안에서도 형제 라인이 있어요. 그 형제 라인들이 잘 되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그분들이 잘 돼야 저도 시너지를 얻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S&P가 어찌 보면은 저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형제 라인이 잘 돼야 저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입니다.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앉지 않는다고 하는데 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게 늘 다짐하는 문구예요.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나는 광풍에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거목이 되어 나의 나뭇가지에서 새들의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리라. 서평서.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죠? 저희 그 새들,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이죠. 그죠? 음. 제가 이 자리에 꿋꿋이 깊게 뿌리내림을 하고 또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큰 거목이 돼서 탄탄한 나무가 돼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은 서평석 스폰서님만 딱 보면 든든한 그런 스폰서가 되고 싶어요. 아직 아니니까 제가 이러고 싶죠. 그래서 수많은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의 나뭇가지들에 그죠? 탄탄한 나뭇가지에 앉아서 막 제잘제잘 막 노래도 부르고 그죠? 막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럴수록 저 스스로를 더 다잡기도 하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을 다 맞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오늘 그 강의 중에 저에게 내 얘기야 좀 기분 나쁘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자, 1시간 반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